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에서 인사이트를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던 책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에서 제 다짐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했었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심지어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바로 프레임이에요. 오늘은 특히 프레임은 단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하죠? 단어죠. 즉, 특정 대상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단순하게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지의 문제를 넘어 그 대상에 대한 프레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단어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요. 문장에서 딱 한 개의 단어만 제외하면 모두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질문 중에 어떤 질문으로 했을 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두 번째 질문인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물어봤을 때였다고 해요. 바로 금지라는 어감이 강한 단어 때문인데요. 금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뭘 금지까지? 아무리 그래도 금지까지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같은 질문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다른 프레임을 유도한 결과인데요. 이렇듯 프레임은 결국 단어 싸움이에요.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새해 계획만큼이나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저 역시 고용 변리사였을 때 13월에 월급,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맸던 기억이 있네요. 13월에 월급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월급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성취감? 원래는 없는 13월의 월급, 마치 일하지 않고 받는 꽁돈이라고 여겨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세요? 사실 연말정산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매달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일정액을 떼고 월급을 받는데 1년 단위로 정확하게 일정액을 잘 떼갔는지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더 내는 게 연말정산이죠. 이 말은 즉슨 사실은 꽁돈이 아니란 얘기인데요. 이 책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나눠보려고 해요.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수상해서 대이변으로 알려져 있어요.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았기 때문인데요. 월간 잡지 구독료가 1년에 12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월간 잡지 구독료가 한 달에 만 원이라면요. 월간 잡지 구독료 1년에 12만 원, 월간 잡지 구독료 한 달에 만 원. 이건 같은 액수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액수가 똑같으니 잡지 구독률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연구해보니 사람들의 구독 선택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1년에 12만 원은 좀 비싸서 구독하지 않겠다던 사람들도 한 달에 만 원이라고 표현을 달리했더니 만 원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구독을 했던 건데요. 즉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선택이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렇듯 단어 프레임, 이름 프레임은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돈 영역에서는 이름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꿈꾼다면 단어, 이름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꽁돈, 푼돈 이런 말
자주 쓰시죠? 어렸을 때 부모님 친구분이 놀러 오셔서 주셨던 갑작스러운 용돈을 꽁돈으로 여기고, 과외했던 학생 성적이 올라서 보너스 조금 더 받으면 꽁돈 받았다고 좋아하고,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으면 꽁돈이라고 좋아하죠. 월급이 몇백, 몇천 단위니까 몇백 원, 몇천 원쯤엔 푼돈이라고 느껴본 적도 있으시죠? 여기서 우리는 꽁돈, 푼돈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되는데요. 속지 않는 게 바로 부자 되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돈에는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의 출처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마치 다른 돈인 것처럼 차별해서 쓰는데요. 꽁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해서 쉽게 써버리게 되고, 푼돈은 액수가 적은 돈이라 쉽게 써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름 프레임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으면 그걸로 저축하거나 투자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꽁돈이 생겼는데 뭘 사볼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꽁돈이라는 이름 프레임의 덫에 제대로 걸린 거였죠. 그만큼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름 프레임을 보면서 긍정적인 단어를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잠재의식 부분에서 제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할 때, 그리고 확언하거나 목표를 쓸 때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예를 들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빚을 청산하겠다 라는 목표보다는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뇌는 긍정, 부정은 인식하지 못하고 단어에서 나오는 이미지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단어와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짜증나, 짜증나네, 짜증난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하지만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짜증에 초점을 맞추지만 마윈은 편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단어 프레임, 이름 프레임을 이미 알고 단어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저에게 선언하는 말은 바로 이거랍니다.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꽁돈과 푼돈은 없다. 성공을 위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자.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